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겠다고 한 김정은 총비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사는 농경지와 종자만 있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물과 비료가 있어야 되고, 또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기계에 사용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기간에 북한에서는 많은 물길들을 건설했습니다. 자연 흐름식 물길, 그렇게 부르죠, 북한에서는. 농사를 짓게 되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은 필수죠. 그런데 논과 밭은 강과 개울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대가 높죠.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에서 개울에서 물을 퍼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전력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장과 광산, 탄광, 마을들의 전기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불 꺼진 공장과 광산, 거리와 마을들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프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고난행군 시기에 자연 흐름식 물길을 건설할 걸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뭐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또 도로 물길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큰 공사들은 아니었고요. 북한에는 함흥수리동력대학이라는 이런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수리공학 부문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자,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또 수리공학연구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흥수리동력대학도 함흥이라는 이런 지방도시에 있기는 하지만 평양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같이 중앙대학으로 분류됩니다. 북에는 이런 수리공학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기술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길공사와 같은 자연개조 사업, 이런 자연개조 공사들은 인력으로는 못하거든요. 역부족인 겁니다. 굴착기를 비롯한 이런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개천 태성공 물길공사 딱 결심하고 지시를 합니다. 설계를 하라 하고, 개천부터 태성호까지 물길공사 벌릴 거니까 설계를 진행하라. 그래서 설계를 하죠.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어디로 가냐면 낙원기계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 낙원기계연합기업소, 거기를 찾아가죠. 제 기억에 의하면 한 88년도쯤 89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당시에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이런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0만 달러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너희 굴착기를 40대만 좀 만들어 달라. 이 굴착기 40대만 있으면 내 저 개천 태송호 물길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난행군 시절이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위화가 많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낙원기계 연합기업소는 어떤 연합기업소냐면 대형 산소 분리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근데 그때 굴착기 생산할 때, 그때 이제 낙원기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굴착기 생산에서 제일 걸린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유압 부분이었습니다. 유압 부분에 대한 기술, 그게 부족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때. 근데 신의주에 송안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송안리에 어떤 데라면 특각이 있는 데거든요. 초대소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사회안전부가 관리하는데, 그때 당시 98년도, 99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974 군부대가 관리했습니다. 특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낙원기계공장을 현지 시찰했다가 송안리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낙원기계공장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이런 간부들하고 과학자, 기술자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송안리에서 특각에서 이렇게 저녁밥을 같이 먹었죠. 저녁밥 같이 먹으면서 술을 대접한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근데 지배인이 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주니까 대금 퍼 마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만에 취했죠.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그 다음에 호위병들이 들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죠. 밥 먹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본인이 요리사들을 지배인의 집에 보냅니다. 지배인이 밥 먹지 못하고 갔는데 가서 해장국이라도 끓여주라고. 요리사들이 와서 해장국 끓여줬죠. 나라의 최고 용도자가 자기 요리사들을 보내서 음식 해준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수 쪽에는 그 일화를 남긴 그런 일이었죠. 근데 그 송만리부터 낙원기까지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도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못 걸립니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받고 낙원기계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굴착기를 만들었습니다. 99년 말 2000년 이때 만들었거든요. 굴착기 처음에 40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낙원기계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축하를 하죠. 야, 40대를 만들었네, 정말. 근데 이 40대 가지고 부족한데 더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그 낙원기계 노동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가 준돈 중에서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를 썼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준 돈을 절반 정도를 썼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우리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해에 모두 80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받고 난리 났었죠, 그때. 이렇게 굴착기가 준비되게 되니까 2000년 4월 1일에 개천 태송호 물길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물길이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건설한 물길, 그리고 또 강하천과 같은 자연물길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공적으로 건설한 물길은 사명에 따라서 끌물길, 그리고 또 뺄물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끌물길은 수력발전용 물길, 그리고 또 관계용 물길, 급수용 물길, 수운용 물길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뺄물길은 고인물, 남는 물, 쓰다 버린 물 그런 걸 빼기 위한 물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길은 농사에 사용할 물을 보장하기 위해서 댐을 쌓고 물을 저장한 다음에 그 물길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관계용 물길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4월 1일에 개천 태송호 물길공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공사가 한 2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000년 4월 1일에 시작해서 2002년 12월 18일에 완공됐죠. 그래서 평안남도 내 10만 정보에 달하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천시 연풍호, 남포시에 있는 태송호 여기에서 물 걱정하지 않게 된 거죠.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기본 수로에서 지선 수로를 또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데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에 이제 개천 태송호 물길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동안 숨 고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03년 3월 4일부터 백마철산 물길 공사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천 태송호 물길 공사에 나갔던 건설기계들, 남은 자재 이런 것들은 물자들을 모두 끌고 다시 백마철산 물길 공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2003년 3월 4일부터 백마철산 물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사도 2005년 12월 4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3년이 못 되죠. 이 동안이면 끝나고 됐습니다. 이게 백마철산 물길 공사, 이거는 또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삼교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삼교천을 비용군 백마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백마호를 만들었죠. 이 백마호를 만들고 철산군까지 총 연장 273km에 달하는 물길을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백마에서부터 철산군까지 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5년 12월에 백마철산 물길 공사가 끝나게 되면서 또 그 다음에 숨고르기 좀 하는 거죠. 건설 자재들도 옮기고 건설 기계들을 다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륵벌 물길공사장으로 갑니다. 미륵벌 물길공사장으로. 미륵벌 물길공사는 뭐냐면 강원도 천내군에서 아호비령 산줄기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두류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류산에서 림진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림진강의 상류인 겁니다. 거기에서 아호비령 산줄기에 물길구를 뚫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왈가왈록에서 다뤘는데 제가 지금 키로수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 완전히 길죠. 그 물길구를 뚫는 겁니다. 그 뚫어가지고 동쪽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천내군은 동쪽이거든요. 동해바다 옆입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물을 넘기는 겁니다. 미륵벌 등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항해북도 곡산군 평남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륵벌에 물 공급하는 거죠. 그 미륵벌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는 총 연장 길이가 270km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중소형 수력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황해남도 장수호에서 해주, 벽성, 옹진, 강령지구에 이르는 약 300리에 이르는
이런 항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2일에는 벽성, 강령, 옹진, 이제 청단, 새로 개관되는 용매도 간석지, 여기에 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항해남도 그 2단계 물길 공사가 끝나는 거죠. 이건 190km에 달합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21년이 걸렸죠.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11,790km에 달하는 자연 관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5일에 그 청천강 평남 관계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사는 2,000km에 달합니다. 공사 길이가. 2020년 11월경에 들어보니까 그때 총 공사량이 95%를 완성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됐다는 소식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까지 다 끝나게 되면 약 13,790km에 달하는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업용수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북한에서 농업용수를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